네, 오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온라인을 통해서 강원도 평창의 도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 이야기를 물을 거면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았는데 네네. 역시 어린이들은 강아지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그렇죠, 라고 그렇죠. 묻는군요.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는 강아지는 아니고 개, 성견이 한 4마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답하고요. 또 대통령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이런 굉장히 어린이다운 예.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타까운 점은 올해로 2번째 랜선 만남이라는 겁니다. 저 지금 강원도 평창 도성초 아이들인데 아마 청와대를 방문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예. 온라인 화상으로 이제 대통령 내외를 뵀는데 이 2번째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과연 내년 어린이날 5월에는 집단 면역 형성이 돼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갖게 하고요. 아이들 요구에서도 자 코로나19가 빨리 좀 끝났으면 그러게요. 좋겠다. 예. 이거는 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어른 못지않게 바라고 있는 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지쳤지만 아이들도 좀 힘들었던 네, 모양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언제 끝납니까요? 맞습니다. 뭐딱 묻던데 네. 대통령도 뭐 소망은 그거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더군요. 예. 그런데 왜 수많은 학교를 놓고 이 네네. 학교일까? 아마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학교가 유명하기로는 방과후 학교를 이용한 놀이 네. 어떤 그 훈련에 그렇죠. 상당히 성과를 보인 학교, 유명한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놀이밥 공감 학교 여기에 지정이 돼서 사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초등학교와 한 중학교까지도 좀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잘 제대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좀 밝고 어린이답게 청소년답게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학원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그렇죠. 입시 교육에 계속 좀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놀이밥 공감 학교로 지정돼 있는 이 강원도 평창의 도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는 학교로 예.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2년 전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렇죠. 뭔가 놀이에서도 좀 혁신이 있어야겠다라는 네. 목표를 세웠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깝게 다가간 학교니까 네, 아마 확산됐으면 이번에 좋겠습니다.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끝나고 네. 나면 바로. 본격적인 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네.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래도 야당하고 좀 뭔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래도 포용력 있는 후보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부적격이라는 좀 의견이 강해가지고 치열하게 좀 공방이 예상되는데 쟁점을 좀 짚어보죠. 네. 우선 생각해 보시면은 행안부 장관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장관도 지냈는데 큰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파격적으로 잘해도 문제입니다. 어허. 임기 말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오개티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보시면 민주당 대표 출마했는데 예. 되진 않았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인물을 총리에 굳이 앉혀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당대표를 지내고 하기도 대선 하고. 주자가 돼 있기도 해요. 예. 국민적 네. 당대표 하다가 대통령도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국민적 눈높이에는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가 예.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핵심적인 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가족이 라인 펀드와 연관이 있다. 오. 12억 원 정도 특혜 펀드를 만들어서 예. 이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과 사위에게 줬다는 건데 김부겸 장관은 이미 해명은 내놨습니다. 예. 그 독립경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딸 가족도 지금 피해자로 되어 있다. 피해자다. 예,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손해를 봤다. 그런데 지금 내일 청문회에서 야당은 예. 지금 그 라인 펀드의 전 부사장 그리고 피해자 대표 이런 인물들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상당히 이 라인 펀드 관련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로비형 펀드가 아니었느냐,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좀 깊이 팔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이 다운 계약서 의혹입니다. 예. 이건 뭐 아파트를 사고 판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거의 사안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익 실현했느냐, 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공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집중 공략을 하겠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사태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을 해서 2차 가해를 한 게 있다. 예. 그리고 약간 특이한 점은 이 자동차 압류가
특히 배우자가 많이 됐어요. 예. 본인도 이제 일부 됐지만 배우자 본인 합쳐서 32번 자동차가 압류됐다. 물론 기간은 깁니다만 이건 좀 일상적인 것보다는 많거든요. 예. 과태료, 자동차세가 밀리면 번호판을 떼가죠 보통. 그렇죠. 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이제 우편물로 오면은 우편통을 잘 안 열어보고 바삐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참 뒤에 쌓인 걸 쌓여 열어보다 있다가. 보면 이제 지나가긴 하는데 압류가 될 정도로 네. 근데 오랫동안 그것도 여러 번이라면 밀렸었다. 무슨 상황일까 되게 궁금하긴 좀 예, 합니다. 한 10년 내 뭐 보통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두 번 당할까 말까 하는데 뭐 바쁜 정치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아마 내일 상당히 파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보시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김부겸 후보자한테서 강하게 드러날 만한 특징일까요? 오히려 민주당 내의 인사로 본다면 예. 가장 정치적 편향성이 좀 덜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선 이제 TK에서 그래도 당선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뭐 늘 이번에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해서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김부겸 전 장관은 친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탕평 인사다. 그렇다면 내일 청문회에서 내일과 모레 정책 중심 검증을 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당신은 총리로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권한 행사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지명됐을 때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예.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내치는 다 총리에게 맡겨라. 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이 총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야당이 조금 이 정책적인 대안도 내면서 질문을 한다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5개 부처의 네. 장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네. 동시에 열렸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죄송합니다 계속 네, 사과만 하다 네. 끝났고 또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네.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안 되겠다라고 일단 어떤 의견을 굳혀가는 지금 네. 모습인데 맞습니다. 한번 어제- 영상을 잠깐 보고 예. 얘기를 나누죠.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성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대투기.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 무임숙박, 무상숙박. 청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청구하다는 말씀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 임혜숙 후보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쪽에 박준영 박준영 후보자, 국토교통부의 노영욱 노영욱 후보자. 후보. 일단 네. 셋은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예.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의혹이 드러나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임혜숙 후보자인데 후보자죠. 어제 한 8개, 10개 되는 것 같아서 청문회도 제일 늦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처음에 이 외유성 출장 의혹이었는데요. 배우자와 딸을 동행해서 혹시 이게 공용 비용을 가족에게 쓴 것 아니냐. 근데 비용은 분리해서 썼다. 완전히 분리했다. 그게 입증됐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아, 예.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 그럼 방이 나올 텐데 그 방을 같이 이 가족이 투숙했다면 방값은 아낀 거니까 이게 무임 숙박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건데 그렇죠. 국비로 나왔으면. 예, 이건 이제 임 후보자는 어차피 1인 1실이 배당됐는데 뭐 그게 이제 침대가 있고 가족이 잤다면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추가되는 비용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또 해명을 내기도 했어요. 예. 사실은 이게 어제 강해 보였지만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의 증빙을 정확히 했고 본인이 국제학회에 가서 출장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했다면 이것보다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가 다른 대학교의 교수예요. 예. 근데 교수 승진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의 이화여대 공대 학장이었거든요. 네. 제자들의 논문에 배우자를 공동 저자로 올려서 올려주고. 실적을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것은 배우자가 분명히 그 논문에 기여를 했다. 초기 아이디어를 냈고 수리적인 분석 부분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배우자가 같은 분야의 학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 교수, 건대 교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 학문적인 활동으로 공유된 것이냐, 예.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의 승진을 위해서 이걸 밀어준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딸들의 이중 국적 문제, 예.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다운 계약서 문제 이게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결정적 한 방이 있다기보다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이제 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지금 박준영 후보자는 이 박준영 후보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역량보다는 예. 오히려 배우자의 이제 밀수 논란이에요. 갑자기 도자기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다 깜짝 놀랄만 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게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밀수라면 이건 배우자 본인이 SNS에 올린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랐거든요. 뭐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다니 저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품을 이제 쭉 구매해서 모은 건데 밀수품을 SNS에 올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몰래 들여와서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이게 과도한 어떤 이 수집의 예. 어떤 문제가 저렇게 파생된 것이냐. 근데 문제는 국내에 들어와서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면 예. 외교관 이삿짐으로 관세 없이 들어와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정법의 문제에 경계에 있는 것이고. 그릇을 팔려면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예. 그리고 지금 샹들리에가 8개인데 어제 후보자는 이거 다 팔지 않고 집에서 썼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방이 4개, 거실이 하나인데 5개를 다 샹들리에를 달아놔도 3개가 남습니다. 이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대목이 있는 거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네. 쓰던 걸 뭐 네. 갖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네. 개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분량이 아예 장만에 들어가서 네. 내다 파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네. 의혹을 받는 거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지금 임혜수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가. 이게 아마 내일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후보자는 다른 데서 터진 게 아니라 자기가 관여할 네, 부분인 아파트를 재테크에 썼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야당 의원은 과거에 지금은 또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까지 가게 된 것이 결국은 이 관사 재테크, 관테크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못 받느냐. 지금 이렇게 해놓고 국토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 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는 세를 주고 나중에 한 번도 살지 않고 처리를 했는데 차익을 한 2억 3천만 원 실현했다는 거고요. 본인은 이제 관사에서 지냈다는 건데 네. 그럼 본인이 일하는 사무실, 청사와의 거리가 관사가 더 멀고 이 아파트가 더 가까웠던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어떤 갭투기에 이제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사실 좀 할 말은 없는데 네. 문제는 변창흠 장관의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민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역량, 능력 검증에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모두 다 자신의 정통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온 관료들을 그 분야 장관으로 앉히는 건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만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마지막 이 임기 동안 관리를 잘하자라고 하는 이제 방점인데 청와대는 일단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그렇죠. 서로의 논의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뭐 여당 입장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지만 네. 뭐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사람들은 아닌 게 대체로 확인된 거 해명이 아니냐, 됐다, 이런 이렇게 입장입니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보면 네. 여당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격이든 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든 그렇죠. 그런 거 같죠. 문제는 될 텐데 만약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면 임명 강행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29명이 임명 강행됐는데 그냥 내일부터 했는데. 이제 30명을 넘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청와대 입장에서 큰 부담스럽네요. 부담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